네, 2월 27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채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요새 아마 조금 더 그러실 것 같은데 과몰입하고 있는 입장에서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분께서 웃음 포인트를 깨알같이 찾아주십니다. 이 방송은 예능인가 정치쇼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오늘 다운돼 계세요? 불쾌합니다. 왜요? 저희들은 정말 진중하게 현재 정치권 상황, 전국을 분석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건데 그렇죠. 예능이라고 하시면은 그 정도로 재밌다는 뜻인데요? 저희는 재미보다는 우리는 원래 의미를 추구하죠. 의미와 그럼요. 재미 둘 다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냥 의미를 추구하다 사회자라서. 보니까 약간 재밌을 수 있는데 주로는 의미죠. 저희 네. 진지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자라서 말씀도 잘하시고 진짜 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내성적이다고. 네. 그냥 웃상일 뿐이에요. 네, 저는 의미와 재미 두 개 중에 하나는 예. 있어야 된다고 아니, 생각하는데 근데 이건 요즘에- 둘 다 있다. 아니 요즘에 김은재 앵커님 요즘에 제가 고민인 게 뭐냐면은 저의 평론이 좀 바뀌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아, 제가 누가요? 두 분 소개를 안 드리긴 했는데 계속 다 아시겠죠. 예, 뭐 예. 하냐.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도 이제 다른 방송하고 왔는데 약간 저희 뭐 방송 뭐 뉘앙스가 바뀌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야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행정지도 받아.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하시는 조용한 공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트집 잡아가지고 억지로 비판하냐. 한동훈 위원장이 그 말을 했죠. 억가라고. 억가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억가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화약고는 남아 있어. 강남, 가불병, 그 다음에 서초울, 그 다음에 대구, 좀 위태위태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말이에요. 대통령실 참모 집어넣으려고 지금까지 공천 안 한 거예요. 이거 진짜 나쁜 짓이에요.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위기 관리를 참 잘하고 오늘도 보면은 박민식 전 장관도 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저 출마 안 하겠습니다. 불출마하겠다고 했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네. 걸 가지고 이거 말이에요. 진짜 권력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거 그만하라고 한 거예요. 어디 이렇게 비판하냐고요. 그래서 참 요즘에 억울하다. 그 하소연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네. 저희 억울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이십니다. 네, 억울해요 진짜. 근데 제가 딴짓하느라고 왜 억울하다고요? 됐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본인 하고 싶은 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나는 내 상황대로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예, 라는 그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보수 그러니까 참칭 됐어. 패널 아니시고 괜찮아요. 보수 패널이시죠. 원래 좀 네. 예, 근데 그리고 억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까야죠. 깔 게 뭐가 있어야죠. 제가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국민의 공천 깔 게 뭐가 있어요. 이건 뭐 제가 보통 멘트를 준비해 오는데 제가 워낙 문학적 재능이 뛰어나니까 국문과 나오셨죠. 왜 이렇게 크게 웃은 거예요? 우리 제작진도 너무 크게 웃는데? 근데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네? 문학적 재능이 있으니까 제가 딱 이 상황을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한마디 뭡니까?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깃발이에요? 저 유치원. 푸른 예.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어쨌든 저 푸른 초원 위에 이것은 밑에서 엄청나게 지금 잡음이 있어야 되는데 소리를 다 죽인 그러니까 소리 그게 없는 아우성이다. 당근이든 채찍이든 네. 어쨌든 그러한 위기 관리를 잘하고 있잖아요. 이거가 제가 그래서 위기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봤는데 어제 불현듯 보이더라고요. 이게 원래 억가예요. 제가 이게 억가예요. 이거 원래 제가 먼저 해도 돼요? 그게 괜찮습니다. 이것도 예. 자, 박성태 사랑가사 연구소 연구실장님이 연구실장님 준비한 말말말부터 들어가죠. 땡스 잠깐만 균형 이렇게 맞나? 땡스 김건희 예. 여사. 예. 여사 안 붙이면 우리가 행정지도 받으니까 김건희 여사를 붙인데 왜냐하면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29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목요일로 예정돼 있죠. 위대하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결이 예정되자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나 이럴 줄 알았다. 국민의힘 중진들은 김건희 여사한테 땡큐 고맙습니다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대요. 국민의힘 몇몇 중진들끼리 서로 또 좀 친하잖아요. 여야 할 것 없이요. 네,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힘 중진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것 좀 많이 밀어줘. 그래야 우리가 살아. 그래 하다 보니까 많이 미뤄졌다는 거예요. 다 살았어. 네. 그러면 이 법을 발의한 민주당에도 고맙고 김건희 여사에게도 고맙고. 민주당은 어쨌든 김건희 특검법 제2결을 가야 되니까 자체 궤도로 가는 거고. 우리 방송 잘리니까 나까지 피해 주지 말고. 김건희 여사님. 이만큼 떨어져서 할게요. 김건희 여사님. 원샷으로 안 되나? 카메라가 몇 개 없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님이라고 해줘요 진짜. 17만이 넘었습니다. 위대하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문에 국민의힘의 쇄신 대상
이분들이 다 살아남았다. 그런데 그래서 소리가 없죠. 소리 없는 좋으니까. 아우성. 예. 그런데 국민들은 어때요? 국민들은 최신해라 뭐하라 그리고 특검법 통과시켜라 하는데 부적절하다 그랬잖아요. 기올백도 이제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약 70%가 부적절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다 막아. 국민들은 아우성, 위는 막고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급조한 건데 좀 말이 되네. 설득력 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렸어요. 아, 그래요? 이쪽을 막아야 되나? 김건희 여사라는 표현을 안 써가지고 네. 전 불쾌하고 지금 상당히 계속 썼어요. 저도 행정지도 받을까 봐. 아니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김건희 위대하신 김건희 여사 특검. 그럼 비꼬는 거고 그래요? 위대한은 빼고 그냥 김건희 여사. 존경하는 김건희 여사? 아니 좀 선방이나 방심해서 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좀. 요거는 괜찮지 않아요? 예, 유튜브는? 그렇죠. 근데 그럼 진짜 김건희 특검법 해. 그 문학도였던 박성태 실장님으로서 저는 만화만 주로 봤지 주로 문학 작품을 보진 않았어요. 예, 근데 이 웹툰 운율을 좋아해요.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도이치 중요하죠. 특검 이게 도이치 모터스 특검 하다가 안 맞아서 도이치 특검으로 줄였던 그걸 그렇죠. 아마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안 맞죠. 이 운율이 좀 안 맞지 않나요? 김건희 여사 특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려면 앞에 운율을 더 붙여야 되는 거죠. 위대하신 김건희 여사 특검. 이래야 박자가 탁탁 들어맞는 거죠. 예. 근데 방송하셨던 입장에서 사실 이게 좀 효율성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죠. 근데 안 하면 행정지도 받으니까. 우리 지도는 못 받잖아요. 내가 20 넘어서 지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이 지도는 적절한 독고다이. 건가요? 부적절하죠. 그게 어떻게 적절해요. 저는 말이 안 되는 요거 좀 길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요. 주제를 아니, 지금 그걸로 가신 거면 제가 방송 오랜만에 나와서 좀 헷갈려서. 아유 일주일 만인데 그래요? 오랜만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뭐 방심이 선방이 이런 쪽에서 무턱대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소리 많은 아우성이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 봐주세요. 뭐 이런 당나귀기? 것들이거든요. 당나귀기? 네? 당나귀기? 여기 있습니다. 저 이런 여기 의미인가요? 있습니다. 뭐 이런 예. 거죠.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도 방송에 있었던 걸로 보면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걸로 지도하고 법정 제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귀찮아져요. 뭐 굳이 이게 유튜브 말고 일반 방송들은 제어가를 승인받아야 되는 방송들은 벌점이 쌓이는 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굳이 그냥 붙여줘. 주의하게 된다. 주의하게 된다. 알아서 조심하게 그러면 된다. 이게 이제 늘 얘기하잖아요. 북한 미사일이 무서운 이유는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구에게 미친 X는 나야? 라고 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다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스스로 조심하게 만들 효과를 만든다. 그렇죠. 칠링 물론 이펙트 이런 여기들이 거죠. 네. 이분들이 이제 IQ가 높지 않아서 그걸 전략적으로 했을 거라기보다는 그냥 삼긴 대로 원래 생긴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게 굉장히 장 소장님 불편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 여사를 안 붙였다고 행정지도를 한 방심위원들, 선방위원들인가? 하여튼 쪽팔려요. 정말 쪽팔려요, 진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쪽도 비속어야. 얼굴 그냥 해, 팔려요. 그냥 해. 얼굴 팔려야 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런 방송 문화 진흥을 위한 공정성을 담보해야 될 그러한 심의 기구에 있는지 창피합니다. 왜 한마디로. 그랬다고 보세요? 사실 잘 보이려고 그런 거죠. 아부하는 거지. 아부만이 살 길이다. 저의 인생의 모토가 아부만이 살 길이거든요. 정말 그 사람들이 제가 한 방송을 들었나 봐요. 소장님이 아부만이 살 길이다.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아부를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아부만이 살 길이다.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다. 그 책을 꼭 읽어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 거를 모니터링 하다가 그 사람들이 쇠뇌가 된 거야. 나도 아부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데 정말 창피해요. 설득력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방송을 너무 모니터링 장성철 혼내주려고 계속 모니터링하다가 쇠뇌가 된 거지. 가스라이팅 나는 거야. 빠져든 거지. 그렇지. 아부를 해야 되겠다. 장려들었네요. 네, 예. 장려들었어요. 근데 어제 저희 방송 나왔던 김민정 이제 국민의힘 보좌관은 사실 이런 이슈가 선거 전에 불거지는 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국민의힘으로서.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겨우 이제 김 여사 이제 안 보이게 해놨는데 떠오른다라는 웃기잖아요. 거죠. 근데도 그렇게 하는 게 대통령 배우자한테 여사 안 붙였다고 행정지도 받는 나라가 그게 무슨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나 창피해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가 김영란법 했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안 하면 지도를 받게 되면 사실은 같은 기준으로는 김영란 대법관법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역시 이것도 운율이 안 맞아요. 운율이 안 맞는 건 뭐라고요? 입에 안 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노리는 복잡한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쓸데없는 상상을 방금 네. 해봅니다. 우리가 수많은 것에 이제 직책을 다 붙이기 시작해야 해야 된다. 돼요. 그죠? 아, 예. 이거 힘든데. 해야 돼요. 어. 해야 돼. 아, 힘든데요. 해야 됩니다. 장성철 소장님 관련된 무엇. 일단 저는 박성태 운율 때문에 실장님? 예. 위대하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렇게 해가지고 운율을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비꼼과 비아냥이에요. 아, 조롱이고 안 돼. 아, 조롱은 맞아요. 아, 자, 얼른 넘어가시죠. 아, 예. 자,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29일 날 이제 그 특검법이 재의결이 네. 된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결과 예상하고 계세요? 전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와가지고 반대표가 오히려 더 많아질 민주당이요? 것 같아요. 예. 민주당 의원들 지금 공천 못 받고 낙천받고 친문 세력들 화딱지가 많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찬성표가 많아지면 이재명 당대표 도와준다? 무기명 투표지?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한테 좀 창피함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반대표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이탈표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저는 민주당 이탈표는 그래도 크지 않을 거다. 완전히 있긴 있다는 거잖아요. 정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민주당 지지층들을 봤을 때 민주당이 이탈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무기명으로 되긴 하죠. 내기합시다. 무기명으로 돼도. 지난번에 찬성표보다 적게 나온다. 지난해 몇 표였죠? 제가 모르지. 제가 3일만 늦게 지난번 나와. 까먹어가지고. 아니 180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지난번보다는 181, 179? 지난번보다는 덜 나온다 찬성표가. 고근처일 것 같은데. 내기하시죠. 네. 토박 사행성이 있어. 재밌잖아요. 예, 오케이, 다음 주에 내기하시죠. 한번 살펴볼 네. 수 있는 포인트가 29일. 생긴 것 근데 같은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없죠, 뭐. 누구 다 배지 달고 있는데 어디 이탈표가 있겠습니까? 땡큐 김건희 여사.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듣고 보니까 들고 좀 하고 하세요 좀. 이것도 여사 빼먹었구나. 잠깐만 여사 예. 적어야 되겠다. 이것도 행정지도 받으니까. 예. 앞에 그럼 존경하는도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율에 맞아야 되니까. 그건 차마 쓸 수가 없을 것 예. 같아요. 예, 여사만. 작게 썼어요. 김건희 여사. 예. 이거 안 보이나? 예. 지금 너무 웃긴다고 그랬죠? 그래요. 저 너무 웃겨요. 네. 네. 상황이 국민의힘 예. 현역들 땡스 김건희 여사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번 소리 없는 공천의 컨셉은 방탄이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다. 방탄공천. 방탄공천이다. 오. 컨셉이 그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공천은 컷오프 없는. 방탄 공천이다. 노컷 노특검. 제가 영어 웬만큼 안 쓰는데 아. 노컷 노특검. 운율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저는 늘 예. 운율을 중시해요. 대꾸와 대조. 예. 네.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 시간인데 이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제원 의원과 그리고 하태경 의원만 바보가 된 거 아니냐라는 식의 보도까지 나왔고 의문의 일패. 예, 하태경 의원이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가 떨어지면 진짜 바보가 되는 거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뭐 그 지역에서 성동구 을이죠. 그 지역에서 뭐 경선에서 이길 중성동구. 예. 거기서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그런데 그 지역이 그렇게 뭐 쉬운 지역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해운대가 그대로 있었으면 최소한 경선인데 그러면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았고 그럼 옮겨가지고 경선은 이겼는데 배지달 가능성은 반반이고 손해나는 장사죠. 그렇다고 와 하태경 의원이 정말 위대한 당을 살리는 결단을 해가지고 정말 당에서 정말 고마워 이런 분위기도 없어요. 바보 아닌가? 왜 저런 선택을 근데 그 했지? 상황에는 저는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결과론적으로 지금 와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정말 하태경 때문에 우리가 어려웠던 총선의 물꼬를 좀 그래도 나아지게 만들었다. 야 하태경 너무 고마워. 이런 분위기가 없어요. 요게 이제 요것도 장성철 소장님이 노래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요럴 때 이제 하태경 의원이 만약에 지금 경선 중구 성동을 해서 떨어지잖아요. 오. 그러면 여기에 딱 맞는 노래가 있어요. 뭔가요? 울고 싶어라. 그건 좀 80년. 울고 싶어라. 난 완전히 세됐네. 이거? 그거 딱 맞잖아요. 아, 난 완전히 세됐어. 박성태 실장님이 맞습니다. 그죠? 세됐네 완전. 세됐죠. 근데 네. 왜 새가 된 거지? 개도 아니고?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저는 네. 그 나 노래에 진짜 대한 그냥 나올 뻔했어, 지금.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네.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새를 비유하지? 지금처럼 현역 불패가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으니까 아마 지금 하태경 그렇죠. 의원도 그런 선택을 했던 네. 것으로 아이, 보이는데 노컷 노특검. 네. 저희가 2016년에 막장 공천 해가지고 총선에 졌잖아요. 새누리당 당시에 네, 예. 그때 이제 어떤 분들이 사무실로 뭐 미니어처를 뭐 보냈어. 개새야 개새. 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개새 요만한 것들을 막 보내와가지고 날개 달린 개. 그래가지고 아, 제가
우리가 이걸 보면서 반성하자 그래서 예. 우리 보좌진들 책상 요 위에 아. 하나씩 놓자. 그래가지고 하나씩 놨어요. 그래서? 하나씩 놔가지고 예. 오는 사람들마다 이거 뭐냐 그래서 개새다. 아. 우리는 세대다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볼 그 때마다 그 친구들 지금 다 잘 됐어요. 저랑 같이 일했던 분들. 다 잘 지금 됐습니다. 제작진이 개새 사진을 빠르게 찾고 있네요. 아 진짜 있구나. 있구나. 요거 띄워주실 수 있나요? 개새. 화면에? 화면에도 내보내주세요. 좀 같이 보고 싶다 저 화면. 예. 진짜 이제 저런 걸 보면서 네. 이제 공천이 실패했던 것을 다시 이제 되새기면서 그런 거지. 반성했다. 너희들이 김무성 대표 이번에 공천에서 이기면은 대선 후보로 쫙 가는 건데 세된 거 아니야. 막 그런 것들을 좀 비꼬시려고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민주당이 29일 재특검법 의결 표결에 들어가는 것도 불만이에요. 최대한 늦추고 또 3월에 열든 뭐 아무튼 해서 해야지. 그게 그러면 누가 참여하겠냐. 야 선거 바쁜데 누가 와서 본회의 와서 투표하겠어 라고 하지만 다 옵니다. 투표에 공천받은 의원들이 또는 탈락했더라도 안 오잖아요. 불출석하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그 노출이 되죠 본인이. 결석하면 그분은 민주당에서는 정치 생명 끝나요. 야권에서는. 여권에서 불출석하잖아요. 이 양반도 정치 생명 끝나요. 다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서 해야지. 지금 제 추측건대는 민주당이 지금 공천 파동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든 이슈를 바꿔보려고 그냥 29일 빨리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어차피 이슈가 안 바뀌잖아요. 민주당이 계속 지금 공천 파동이 계속 되고 있어서 그러면 이건 그냥 상정만 하고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부결될 수도 있는데 이슈라도 만들어야죠. 이제 뭐 이슈를 억지로 정치적인 그런 게 정치적 공세를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안이니까.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특검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디올백도 아니 명백히 대통령 김건희 여사 잘못된 거를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명백히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입니다. 아니 저 대통령 컴마 있었는데 예. 글자가 말로 하다 보니까 꼭 컴마를 빼먹은 거예요. 예. 대통령이 이걸 대통령은 공정하게 윤석열 대통령. 처분 처리하지 않았잖아요. 예. 대통령도 문제가 있죠. 김건희 여사도 백 받았잖아요. 술은 양주도 디어스 제가 가격을 찾아봤어요. 한 30만 원 좀 넘더라고요. 그 27년산. 예. 근데 뭐 찾아보셨군요. 그 정도 그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래 잘 드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지도 받을 뻔했네. 근데 어쨌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명백히 잘못한 거를 눈 감고 넘어간다. 그거는 우리가 GDP 한 12, 13위 정도 하는데 그런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시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자유롭지 않은데 어떻게 정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오, 누구 계시죠? 까먹었어요. 구절만 기억하시는 거군요. 왜냐면 누구냐고 얘기하면 이분들이 찾아볼까 봐. 예. 정확한 방송을 위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리는 것으로. 아니 찾아보면 틀린 게 들키니까. 예. 김건희 특검법은 180석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180 언더냐? 아니 언더냐? 미냐? 이제 100%. 그걸 좀 봐야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박성태 이제 실장님 말씀은 이제 꼭 2월 29일이 아니더라도 정말 통과시킬 수 있게 더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좀 더 이슈가 익었을 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불리할 것 같으면 29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딱 계산해보고 만약에 덜 나오면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명분도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이용할 거예요. 여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루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나을 수가 있다. 그렇죠. 실제로 4월 총선 이후에도 국회는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임기가 그렇죠. 5월까지니까요. 그럼요. 돌아갈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뭐 얘기하려다가 이게 뭐 까먹었네. 어쨌든 이게 만약에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한번 많은 분들이 얘기하긴 하는 건데 민주당으로서는 부결되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의석이 부족하니까 부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석 이상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해서 다 가결시키겠습니다라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시절 좋았을 때 얘기고. 공천을 잘해야지 200석 주지 지금 공천을 지금 개판하면서 지금 뭐를 지금 뭐 200석을 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기에 대한 망했어 지금. 맞죠.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소장님 말이. 망했어. 당황했어. 근데 이제 그쪽 사람도 아닌데 괜히 당황했네. 근데 어쨌든 근데 뭔가 지금 좀 분위기가 안 좋더라도 간절히 원한 다음에 이게 막혀야 역풍이 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모습 보면 간절히 원하는 모습도 없어요. 왜?
제 코가 석자니까. 그래서 이럴 바에는 미루는 게 낫다. 옳습니다.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장 소장님이 뽑아온 말말말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심이 크시네요. 이재명 아니 저 보수 패널인데 웃어야 되나? 이재명 대표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민정 최고위원 사퇴했죠. 이거 불공정한 공천입니다. 이거 바로잡아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재명 전 대표는 시스템 공천입니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화딱지난 고민정 최고위원은 나 그러면은 최고위원 안 할래. 라고 이제 사퇴를 한 거잖아요. 공천 갈등이 더 크게 벌어지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 자꾸 새가 생각나서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공천 갈등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방금 전에 나온 속보를 보면 뭐 예정된 거긴 했지만 30 의원이 내일 아침 9시 반쯤에 좀 뭐 기자회견 한다고 탈당 하더라고요. 선언을 네.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아.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하지만 나는 출마하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탈당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는 좀 생각도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됐어. 아휴, 나갈 사람 나가라. 아우 고민정 사퇴했어? 고맙네. 이제 지도부는 완벽하게 이 친명 그룹들이 장악을 했네.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아니야 딴소리 하는 사람 없으니까 너무 신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이번 총선 국민들이 민주당을 대한 세력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시스템 공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요 공정성이에요. 객관성입니다. 투명성입니다. 근데 시스템 공천의 3대 원칙을 지금 민주당은 다 발로 뻥 하고 차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대 원칙이 뭐예요? 공정, 투명, 객관이라고 방금 전에 했잖아요. 딴 생각했구나. 아니요. 그거보다 더 다른 키워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저도 사실 그거는 너무나 저도 딴 기본값이니까. 기본이 옳은 거예요. 아. 기본이 오래가고. 잠시만요. 투명, 공정, 객관. 공정 다 비슷한 말이야. 다 비슷하네. 똑같은 말이라니까. 공정이나 객관이나 비슷한 말을 이렇게 3대라고 하면 어떻게 범주가 똑같은 다르- 말이야. 하여튼 오케이, 제가 인정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스템 공천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할 수 있는 게 도봉갑에 안규령 씨를 공천했단 말이에요. 지금 부대변인이죠. 네. 거기에 연고 없어요. 본인이 그리고 연고 없다고 얘기 또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다음에 어떠한 버스 큰 타다 한번 갈아탔겠죠. 도망갔죠. 창동 이쪽인데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사후퇴 이렇게 피난 가면서 도봉 그쪽 지역을 잠깐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연고가 없어요. 갑자기 낙하산식으로 꽂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아이고 그래 우리 전임 의원보다 더 훌륭한 의원이 왔네. 올만한 사람이 왔네. 괜찮네. 한번 해볼만 하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뭐야 왜 저런 사람을 꽂아 넣었지? 아이 몰라 탈당할래.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럼 도봉갑 선거 치르기가 어려워요. 구도가 선거에선 가장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가장 구도만큼 중요한 선거의 변수가 분열이에요. 지역에서 지지자들 또 우리 편이 분열을 하면 선거 치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서울 지역 곳곳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분열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면 선거 못 이긴다. 그러니까 임종석 의원 중성동갑 거기 올해 뭐 지난 16, 17대 배지도 달았고 또한 지금 몇 달 동안 그 출마하려고 다 조직 갖춰놨을 거 아니에요. 야 임종석 화이팅! 막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전현희가 갔어. 아 싫어. 난 싫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투표장에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단결이 중요하구나. 그럼요. 그래서 친문과 친명이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이제.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한 시스템 공천은 이미 망가졌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만 갖고 민주당이 선거 승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 있잖아요. 경향신문 이대근 칼럼 한번 읽어보세요. 이대근 칼럼이 제목을 세게 썼더라고요. 썼죠. 거기 그냥 제목이 그거예요. 그냥 이재명 그만둬라 사퇴해라.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권함이죠. 그만둬란 얘기잖아요. 당대표 그만둬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진보 언론으로 평가받는 경향신문에서 물론 딱 밑에 써 있어요. 외부 필진의 생각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썼는데 네. 근데 저 이대근 우석대 교수가요. 경향신문
그 논설이요, 뭐 정치부장 출신이에요. 편집국장도 아마 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향신문의 논조랑 똑같다. 근데 이제 이렇게 써놨지만 이것도 어차피 경향신문 논조예요. 근데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이재명 당대표 지지하시는 분들 한번 왜 조금 진보 세력이 강한 경향신문에서조차 저러한 칼럼을 게재를 했는지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잘했다 잘했어. 그래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지. 수박 척결하자. 이것만으로 선거 못 이기고요. 더 큰 일은 아마 강북갑에서 박용진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지고 정봉주 후보가 딱 거기서 후보가 되는 순간 아마 민주당의 갈등 그리고 민주당 지지 세력들 간의 분열은 더 크게 될 겁니다. 아마 이번 총선이 지난번 지방선거만큼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대패할 가능성도 있다. 빨리 이 물꼬를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시스템 공천. 그랬더니 성철아 네 걱정이나 해라. 성철아 잘난 척하지 마라. 아, 사실 댓글 읽기는 저희가 끝나고 멤버십 회원들만한테만 특별하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저한테 화내시는 거 좋아요. 저 비판하시는 거 좋고 저 막 여러 가지 다른 얘기해 주시는 거 좋은데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민주당 시스템 공천은 맞아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오래전에 돼 있어서 거기가 컷오프가 없잖아요. 다 감산하고 해서 점수화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대신 이 시스템이 8비트짜리예요. 좀 오래된 거야. 네. 중간이 너무 성기여서. 8비트면 너무 옛날 아닌가요? 네. 16비트 정도로 할까요? 예. 중간이 너무 성기였어요. 그 안에 정성평가가 다 들어가요. 틀만 시스템 공천이야. 또 버는 사람들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면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장 소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황교안 대표 때를 제외하고는 나름 자유한국당 시절 새누리당 때부터 나름 잘한 건 뭐였냐면 제가 볼 때 보수 언론들이 진지하게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그걸 들어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이전에 보수 언론이 조중동에서도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동아일보는 세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쪽 분들을 만나보면 포기. 저 아저씨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보수 인사도 아니고 포기다. 이랬어요. 그래서 유명한 김대중 칼럼 또 안 되니까 그냥 냅두자. 지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냅두자. 이런 식으로 가는 보수 언론이 왜 보수 정권을 비판해야 하나라는 칼럼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보수 언론이 한동훈 위원장은 괜찮네? 오케이. 윤석열은 아예 신경 쓰지 말고 요것만 얘기하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전에 계속 보수 언론도 비판을 세게 했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을 디올백 문제도 이게 말이 되냐고 비판을 했고. 근데 민주당은 저도 과거에 쭉 보면 이른바 진보로 평가받는 언론들의 약간 민주당과 좀 더 가깝다고 평가하는 애정이 좀 더 있다고 평가받는 언론들의 지적을 잘 안 받아요. 그냥 특히 지지층도 저기다. 변절자 이렇게 가요. 그러면 개선이 안 돼요. 내부의 쓴소리. 측근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가까운 측의 쓴소리를 특히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지지층들도 이른바 강성 지지층도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면 하는 그게 민주당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못 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저도 이제 민주당 지지층을 많이 만나보면 아이고 다들 이래요. 그렇죠. 한숨만 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분열 상황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공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대신 그러면 이번 투표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일단 호남은 투표율이 좀 떨어질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렇듯이 이번에도 많이 떨어질 거고. 그런데 그러면 투표를 안 해야 되냐?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이건 그제 밤중에 심사숙고하다가 결론을 내렸는데 자 의전서열 8위의 민주당 야당 대표가 있어요. 의전서열 1위의 대통령이 있어요. 8계단 차이 나지만 권력은 10의 8승배가 차이 나요. 10의 8승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굉장히 크다. 256. 여기 얘기하려고 다 계산해 계산해 오셨군요. 왔죠. 256배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견제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민주당을 견제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견제해야 되냐? 이재명 대표도 지금 못하고 그냥 100% 맞아요. 제가 100%까지 하긴 그렇고 97%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은 권력을 쥐고도 무도하고 무능하고 저는 딱 세 가지로 했는데 대입틀막의 시대. 그렇죠? 나몰라 디올백. 껐다가면 체포구속. 이게 지금 이 정부의 아까 특징입니다. 무능하고 무도하다. 네, 이거를 이제 그러면 대입틀막 시대 뭐 디올백, 나몰라 디올백. 네? 그죠? 나몰라 디올백. 그다음에 껐다가면 체포구속. 이게 이 정부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싫어서 힘도 256분의 1이 더 적은 야당 대표를 실어서 이 무도한 정부를 지지하는 게 맞느냐? 그거를 제가 그제 깊은 고민 끝에 답을 그렇게 냈죠. 네.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으로서 네. 사람과 요거는 사회를 사실은 연구한 사람과 결과다. 사회를 보고 연구한 건 아니고 네. 벽 보고 고민했어요. 벽 보고 이거 도대체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나 총선 때.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는 네. 국민의힘이 공천의 위기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잡음 없이 갈등 없이 어떠한 반대 없이 또한 반항 없이 잘 관리를 하고 있다. 당근이든 채찍이든. 아까 방탄공천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노컷, 관리를 잘하는 노특검. 거예요. 예. 어쨌든 뭐 누구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아유 자기는 뭐 박용찬 의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는 뒤로 빠질게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빠지는 사람들이 크게 반항을 안 해요. 그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것이 총선 승리를 꼭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분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쨌든 국민들은 물갈이 원하고 개혁 공천 원하는데 그 모습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남은 60개 정도 지역에서 또 비례대표 후보들에게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개혁 공천을 했냐, 물갈이 했냐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와중에 댓글 읽기를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요. 그 댓글에서 산수를 좀 바라잡아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의 8승이 256이고 10의 8승은 맞지 않다. 아 제가 아까 10에 예, 8승이라고 아까 그러냐? 예. 아마 2의 8승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2의 8승인데 예, 예. 제가 뭐 그 우리 2의 10승까지는 다 외우잖아요. 1024. 근데 2의 8승이구나. 네,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저도 바로 잡지 못해가지고 넉넉히 있었네요. 저도 이게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가끔 입이 머리랑 다르게 여기가 멀어져요. 예. 옛날에 가까웠는데 바로 멀어져가지고. 잡았으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2의 8승이요. 예, 2의 8승은 256배다. 256. 수학 얘기하지 마. 아니, 근데 이제 결국은 정권 심판론을 민주당이 너무 믿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긴 하고 특히나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당 평가로 사람들이 수렴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러진 보세요?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임기 중반에 벌어지는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뒤에 숨어 있고 민생 얘기만 하시니까 그동안 부정적인 평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잊고 있는데 어쨌든 3월 22일 선거 등록이 된 다음에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 들어가면 민주당의 메시지는 정권 심판을 하자.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억을 되살리게 되면은 이제 구도 자체가 그렇게 뭐 정당 위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다 이렇게 산이 봉우리가 높으면 계곡도 깊어요. 지금 민주당은 계곡이 깊고 국민의힘은 지금 봉우리 위에 있거든요. 언제 또 이렇게 또 내리막 오르막 바뀔지 몰라요. 40여일 동안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40일은 아직 더 긴 기간이다. 그렇죠. 40일이면 어마어마 길어요. 예. 40일을 걸릴 줄 엄청 길어요. 몰라요. 엄청 길고. 그렇기 원인이 때문에 좋아요. 아직 선거를 누가 이길 수 있다,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네네. 지금 흐름을 보면 민주당의 일방적인 유리한 구도에서 지금 거의 박빙으로 갔다. 국민의힘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상황까지 갔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이 좀 더 어려운 건 맞아요. 너무 국민의힘이 자만하지 않게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표정 장성민, 관리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숨어 있는 저기 뭐냐. 굉장히 저희 대통령과 PD들이 나왔다 웃은 이유가 그래서 그거라고 생각하게 계속 됐습니다.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노출. 제가 이제 방송을 또 오래 해봐서 이런 또 포인트를 잘 알죠. 예. 그럼 저게 뭐지? 하면서 눈길이 더 가요. 아. 네, 그래서 예. 땡스 김건 여기 여사자 있습니다. 예. 행정지도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부담되죠. 안 부담. 안 부담돼. 오케이. 저희 그럼 루나님이 매번 아마 이거 슈퍼챗을 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파운드로. 파운드로. 예, 정말. 이 시간에 영국에서 아마 저희 방송을 보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할 수 있는 게 투표밖에 없어서 해외에서 투표합니다. 박성태, 장성철님 화이팅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대단하신 예. 분입니다. 일단 투표를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아무리 진짜. 다 싫어도 우리가 일단 예를 들어 제가 아까 256배를 얘기한 건 그런 거예요. 아유, 저는 이제 어게인 2022 둘 다 사실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개혁신당이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데 거기도 이제 사표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진 분들이 꽤 있다고요. 2022면 대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유, 너무 가장 그때 많이 나왔던 게 가장 양쪽의 혐오가 심하다. 근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또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윤석열 정부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안 드냐? 마음에 드냐? 그것도 아닌 게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안 해. 근데 우리가 좀 더 따져 들어가면
지금 누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중요하냐. 거기에도 차이가 있다는 그럼요. 거죠. 거기에도 차이가 있고 그걸 제가 256배라고 표현 2에 8승. 네. 네, 10 아닙니다. 네. 네. 2에 8승 죄송합니다. 네, 세 분 다 문과냐 이런 댓글도 있던데요. 2에 8승이고 2에 7승은 넘어가시죠. 128배. 네, 128배. 128배.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최소한 2에 7승 정도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해, 그러면 이제. 이쪽을 더 견제해 주는 게 우리가 민주주의 기본 원리. 민주당 견제. 편이에요? 맞아요. 민주당 편이에요? 아니 누구 편도 아닌데 견제라기보다 어쨌든 실판할 거냐 그럼 정권에 예. 대해서 그럼요. 비판하는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의 나라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상호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쨌든 행정부, 그렇죠. 사법부도 사실상 장악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대법원장이나 임명하니까. 재판소장 다 임명을 하잖아요. 추천도 하고. 그래서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면은 일방적인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보수 우파 패널로서 그러니까 국민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를 한번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반수 의석이 아니라 민주당보다 한 석이라도 더 많은 의석을 얻었어요. 일당. 예. 그러면 국회의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입법권도 국민의힘이 가져간다. 윤석열 정권이 가져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한 진영에서 다 그냥 소나기에 장악을 해서 나라를 운영한다. 그것이 어떨까? 한번 그거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국민의힘 찍으시고, 야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민주당 그렇죠. 찍으시고 그러시면 될 것 저도 같아요. 이제 민주당을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 중에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이런 모습은 저도 상당히 불만이 많고 저도 여러 방송에서 강하게 비판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이 아우 다 보기 싫어라고 할 거는 국민의 의무인 이 투표, 그럼요. 네, 이걸 투표해야지. 통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원래 민주당을 찌르려고 했던 분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투표권을 행사해서 정부를 견제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 제가 누구를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입니다. 네, 본격 선거 방송까지 가고 있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이거 당원도 아닌데 왜 그랬지? 예. 개혁신당 이슈를 좀 짚으면서 벌써 끝났어요? 예, 예, 더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근데 이따가 저희 membership 회원들께만 따로 예. 나중에 또 멤버십 회원이 몇 분이세요 지금? 예, 저희가 10명? 두 자릿수. 예. 11명? 세 자릿수를 향해 있는 두 자릿수. 아, 예. 87명이구나. 자, 얼른 넘어가시죠. 개혁신당에 이제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왔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뉴스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특히나 이제 동탄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큰 이슈나 변수가 될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개혁신당에 있는 정말 훌륭한 젊은 정치인들이 이번에 꼭 배지를 달았으면 좋겠다. 지역구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양당 체제가 강화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혁신당의 후보가 지역구에 나가서 당선되기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아까운 이준석, 천하람, 허은하 이런 사람들이 장렬하게 멋있는 명분 있는 선택을 하다가 5월 30일 이후부터는 또다시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우리 시사인 여기에 나와가지고 김은지 앵커님하고 방송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본회의 가셔도 오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회의 배지 달면서 여기에 나오는 것과 그냥 배지 못 달고 나오는 평론가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국가적인 큰 낭비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전권을 갖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너희들 다 저기 비례대표로 가. 딴 말 조용히 해. 말 들어. 그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예. 부탁드립니다. 저희 멤버십 홍보가 확실히 이게 의미가 있네요. 방금 가입하신 분도 계십니다. 오. 예,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 두 분의 아주 귀여운 스티커도 실시간으로 쏠 수 있다. 예. 우리 스티커가 귀엽다고요? 그럼요. 그것 때문에 탈퇴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다. 같은데요. 그거는 예. 우리 와이프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딴 얘기가 다 까먹었는데. 개혁신당 개혁신당.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개혁신당. 이제 공천 배치 유출 어떻게 할 달라고 것인가. 네. 배치 달아야지. 개혁신당 특히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이게 분열이 되면서 이낙연 신당과 분열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많이 줄어들었죠. 원래 규모가 좀 돼야 되는데 그건 좀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뭐 선거의 매직을 가지고 있다는 김종인 위원장이 갔으니까 기대는 하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군 만마를 얻었다 이래야 되는데 천군은 얻었는데 만마가 없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일단 그래도 워낙 뭐 정치 원로 실력 있는 분이시니까 잘 정도 하실 거라고 그런 짜르라는 별명도 있었죠. 그렇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20석을 목표로 한다는데 뭐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도 좀 더 몇 석이라도 더 얻는 게 중요한 거겠죠. 일단 비례대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동탄 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표정이 안 그러니까 좋아지시는데요? 이렇게 판타지의 그 판타지 속에서 난 아직 허우적대는 환상론자들, 이상론자들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진짜 이 배지 안 애달픈 달면 마음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맨 처음 공중에 달줄을 난 그는 박 실장님. 예. 배지 오늘은 안 달면 시인으로서 사람이 아니야. 역할하고 계시네요. 예. 정치인이 배지를 못 달면 사람 취급을 못 아, 받아요. 그래서 뺏지 않은 팬이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비례무새. 저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몇몇 단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서 네. 그 매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왜 생각을 사람 하고 보고 있습니다. 매기 역할을 하라고 그래. 배지 달고 아,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하세요. 국회의원 역할 좋은 지적이에요. 원내에 네. 들어가서 매기를 하라라는 의미. 원내 매기도 안 되네. 안 매기는 돼요. 이렇게 다니기만 하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거의 돼요. 안 되고 정치인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라. 예. 그럼 비례하세요. 비례. 예. 그렇게 그렇지 해줄게. 뭐. 아니, 생각을 방금 고쳐 먹었어 나도. 감사합니다. 소장님 말 듣고 네. 설득됐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자꾸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네요. 워낙 비대위원장 오래 하셨다 네. 보니까 말을 자꾸 공관위원장. 실수하는데 공관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또 포석을 줄지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들긴 예. 합니다. 비례를 주려고 뭐 갔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야 그 안에서 뭐랄까요 기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원내에서. 근데 그것도 뭐 설득력 있는. 그래서 제가 거라고 오늘까지만 생각해요. 비례로 가라고 하고 오늘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뭐 비례 가라 이런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내가 가까운. 지켜보시는 건가요? 지켜보겠습니다. 예, 워낙 많이 말을 했으니까 네. 요 정도에서 나는 마무리하겠다. 예. 네, 저희 뭐 마무리하면서 혹시 준비해 오셨는데 못했던 이슈가 좀, 있을까요? 사실 또 쑥쑥 마- 넘어가긴 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 좀 약간 이거는 퍼포먼스 같으신데. 어떻게 알았지? 아 김은지 기자가 이거 점점 예리해지고 있네. 다초점이에요. 다초점인데 예리했어.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마무리. 아니 지금 찾고 있다는 거 지금. 아 그러신가요? 예. 저기 뭐냐면 빨리 가야 되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말했잖아요. 아, 예. 그거 저는 또 안기령 부대변인이 공천을 받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하게 활동한 것도 없고 그냥 방송 몇 번 나온 것뿐이거든요. 부적절하고 더군다나 차은우, 이재명 이거는 진짜 부적절한 본인은 표현이라고 뭐 생각해요. 예능으로 한 건데 다큐를 그렇죠. 봤냐라는 식의 네. 반박을 하더라고요. 네, 예능을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공천 못 받는다. 상당히 높은 확률로 거짓말쟁이거나 아첨꾼이다. 그러면서 뭐 코 얘기도 잠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박찬대 최고위원 겨냥한 예. 얘기죠. 근데 뭐 그 말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뭐 하냐. 제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게 해야 되는 측면에서 일단 주진우, 이원모, 조지현인가요? 예, 용핵관으로 이제 불리는 분들이죠. 다 공천을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다 이분들이 받았어, 거의. 이분들이 이 조지현 행정관은 대통령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라고 메시지를 냈던 그분인데 경북 경산 아주 다만 거기는 괜찮네. 이제 무소속 최경환 의원과 이제 이제 최경환 다투긴 의원이 해야 있긴 되죠. 하지만 예. 거기 받았고 근데 저는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게 누구냐면 일단 대통령의 온갖 충성 아까 말한 민주당의 안기령 아첨꾼 뭐 그렇게 보일 수도 단어를 있는 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 말로 빌어서 보면 보일 수 있는 게 이제 부산 수영의 장해찬 최고위원 전 받았대요? 최고위원. 어제 오늘 여론조사가 들고요. 됐어요? 내일 나올 오.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될 거냐 관심이. 그다음에 이제 하남에 출마하는 이용. 예. 그 대통령의 경선에서 이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수행실장을 엄청 했죠. 예. 예. 그리고 그두 박성민 분. 의원도 있지 않나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전 아까 두 분 그런 분들은 좀 눈여겨볼 만하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말대로 하면 공천을 안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거기도 그렇고요. 박 시장님 잘 짚어주셨는데 저는 대구 경북에 한 세 군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살생부 가지고 일타 왔구나. 강사시군요. 있어. 예. 유영아 변호사. 거기 유영아 홍석준 의원이 현재 의원인데 아직까지 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지금 완전히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북구갑에 양금희 의원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통령실의 시민소통 비서관 했던 정광삼 비서관이 거기 공천 신청했거든요. 거기도 아직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구미을에 거기가 중요하죠. 김영식 현역 의원인데 거기 대통령이 정말 많이 아끼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강명구 비서관. 거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당이 지금. 그래서 지금 야 저도 되게 흥미롭게 바라고 있어요. 야 거기 어떻게 정리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됐지만 별로 안 친한 석동현 사무처장 하나 컷오프 시키고 나머지를 다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안 친한가요? 안 친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 그쪽에 그러니까 이건 됐다. 주장인데 주장. 왜냐하면 석동현 차장이 그 고시 훨씬 일찍 됐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구수 끝에 들어갔을 때 좀 무시를 당했다.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 그렇잖아요. 친구인데 쟤는 잘 돼갖고 저기 여기는 부장검사고 여기는 저 밑에 그냥 평검사고 하면 잘 대우해 주려면 삐지거든요 사람이. 이 공천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제 60개 군대 중에서 재밌는 포인트가 많이 나올 거예요. 국민의힘에 숨어져 있는 뇌관을 짚어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아니 저는 뇌관이라기보다 또 저기 아까 무슨 아첨꾼 하지 말라고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거죠 뭐. 이거 봐 민주당 편인 게 확실히. 아니 민주당 국민의힘만 지금 어떻게 하나 보자고. 민주당도 어떻게 하나 보자고. 안기령 이 부대변인 부적절하다니까요. 그 제가 먼저 했잖아요. 내가 먼저 할 걸. 그래 미안해요. 네. 물론 지금 이제 아까 짚어주신 부분에서 인재근 현역 의원이 후원회장을 하면서 젊은 여성이어서 자기는 좀 정치인으로서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 못해서. 뭐 여튼 메시지는 그렇게 나왔다라는 지점을 짚어드리면서 뭐 당직자들이 지금 다 엄청 삐져 있어요. 민주당 당직자들이. 그럼 어떤 점에서? 요런 표현을 써도 되나요? 요건 행정지도 안 받겠다. 여사 관련이 아니니까. 개고생을 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전략공천이냐. 너 누구야? 이제 누군가를 그리고 지난번에 한 13%, 14%로 이긴 데거든요. 인재근 의원이. 근데 그 나름 그래도 민주당에 좋은데요.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거기 김재섭 의원이 좀 도봉갑에 나름 당협위원장이죠. 오랫동안 활동되었고 또 거긴 약간 소신파잖아요. 그러니까 소신 대 충성 요렇게 구도가 짜일 가능성이 있어요. 둘 다 30대인데. 재미있는 매치업 포인트를 또 하나 짚어주시면서 저희가 슬슬 그것만은 좀 그렇구나. 그럼 이쪽에 너무 좋게 얘기한 게 되니까 여기는 헬스. 김재섭은 헬스부. 네. 거기까지만 하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와중에도 또 질문이 있는데요. 이것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과 소송하셨던 기사가 오늘 났는데. 제가 오늘 재판 갔다 왔어요. 아까 11시 재판 갔다 왔고 전 본인 출석했고 상대는 이제 변호사 나왔는데 왜 심장에 이상이 좀 생겨서 뭐 위험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철수 쪽에서 저를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민사소송 걸어서 1억 손배소 했는데 제가 당시에 심폐소생술을 한 분의 증언을 그 자리에서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사진 응급차에 실려가는 그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판사분께서 이거 뭐 사실인 것 같은데 뭐 그냥 소취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고 저한테는 뭐 그래도 좀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적절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둘이 얘기 좀 잘 좀 나눠봐라 그렇게 해서 지금 그쪽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얘기 나눴어요?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얘기 나누기 쉽지 않은데. 안철수 의원실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그럼 당신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어떤 거냐. 나보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내가 못하는데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내용과 형식을 알려주면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면 내가 이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정치인에 대해서 건강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제가 조금 이준석 대표 편들어 주려고 하다가 얘기한 것은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이미 방송에서 한 두세 차례 얘기를 했고요. 근데 뭐 이게 소송까지 갈 일이냐 뭐 그런 생각도 있고 다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도 뭐 이걸 소송까지 하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속히 마무리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업데이트 소식을 좀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여기서 진짜 마무리를 하고요. 이거는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 안철수 의원의 입장도 전해오심으로 전해준다. 이렇게 해야 돼요.
거기서 아니 제가 소송 얘기한 걸 거 수 외에 있어, 더 거기서 또. 없어. 아, 그래요? 제가 얘기한 거 외에 더 없어. 혹시 모르니까.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있으시면 반드시 저희가 받겠습니다. 꼭 알려주십시오. 출연한다고 하면 복잡해지니까 예. 그냥 문자로 보내달라 그래요. 아, 네. 출연한다고 하면 복잡해져. 돈 멤버십 줘야 회원을 되잖아, 가입하시면 출연료도 예. 줘야 되고. 예. 뭐 멤버십 가입을 차도 하시면 조금 따뜻한 거 예. 줘야 되고. 아 멤버십 그거 괜찮네. 네. 그만해 이제 빨리 가자. 네, 이제. 아무튼 안철수 의원의 입장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듣도록 할 테니까 있으면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야기들은 멤버십 회원들께만 공개하는 댓글 읽기가 있다.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두 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2월 27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방송 후 짧게 댓글 읽기 시간 가질 예정인데 해당 촬영분은 멤버십 회원한테만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사인 유튜브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자, 두 분 보험 있으시죠? 엄청 많죠. 아, 그런데 저희가 또 추가 보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출연자들은 가입하면은 뭐 30% 할인 혜택이 있고. 아, 더 착한 보험에서 문의 한번 아니구나, 해보도록 없구나. 하겠는데요. 1644-1236. 네. 어.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 통해서 묻지마식으로 네. 가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내가 지금 보험료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시죠? 아시고 잘 계시나요? 알죠. 네. 그러시군요. 아니 몇 개 안 돼가지고. 네. 전 실손보험도 없어요. 네. 사실 네. 저도 잘 이거 해야 모르긴 돼요. 하는데 다 이제 참아야 돼. 네,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이 네.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아.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평소 자신의 보험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업체는 여러 채널에서 오랫동안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간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추임새 감사합니다. 예.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기 내일 정성호 의원님 여기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아까 이야기까지 문자 드리려고 보냈거든요. 했습니다. 그 저기 정성호님 좀 위험해 보인다. 이제 어떤 점이요? 인터뷰하지 말아라. 왜요? 네? 저희는 잘하셨어요. 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냐면은 예. 꼭 내일 물어봐 주세요. 장성철이 왜 문자 보냈는데 왜 씹었냐. 아직도 네. 답을 안 보내요. 예. 그거 좀 내일 물어봐 주시고 직접 제가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이제 공천이 마무리될 때쯤 해가지고 야 이렇게 비명만 이렇게 낙천하고 공천 파동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나 이재명 당대표 측근들은 희생해야 될 거 아니야? 자꾸 근데 이재명 당대표의 실세라고 자꾸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 정성호 의원이 타켓이 될 수가 있다. 사진이 아무래도 나오다 보니까 네. 또 그런 이야기가 캔이 있었죠. 나와 고개 들다가 그렇지. 캔이 맞는다. 괜히 딱 이렇게 인터뷰 막 하고 이재명 대표가 뭐 했으면 시스템 공천 잘했다니까요 막 이러고 다니다가 최소한 정성호 의원만큼은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뷰하지 마시라 조심해라 이렇게 문자 보냈는데 아직도 씻고 있어요. 좀 내일 물어봐 주세요. 예, 직접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오늘도 전화해가지고 내일 시사인부터 나가지 말라고 내가 해야지. 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가 물어보라고 해놓고 또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같이 나오십시오. 카톡으로 물어보나? 직접 물어보시는 것으로. 예, 내일 방송 홍보까지 해주셨는데요. 내일 오후 5시에는 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니까요. 흥미진진하구만. 내일 꼭 훌륭하십니다. 봐야 되겠네. 정성훈이 여기 나온다고? 어이구 진짜? 그릇이 대단한데? 실세가? 야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구만. 뭐 해야 대단한데? 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야, 해주셔야 이런 된다. 구독 안 하고 못 빼기겠군. 섭외력이 짱이네요. 정성훈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 맞아. 최근 7개 나온 것 빼고는 안 나왔었어.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